네, 오늘 이 시간 또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내빈 한 분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파비오 다카로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 세션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일본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간 디자인을 주제로 일본 종합 디자인 기업인 탄세이샤의 박인택 부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박인택 부장님은 일본 주요 상업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오시면서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박인택 부장님께서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셔서 한국어가 익숙치가 않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청중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특별히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따뜻하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기업인 단세사의 그 디자인 사례를 오늘 보고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단세사는 도쿄증권거래소 일부에 산장한 회사로서 사원수, 그룹 사원수로서 약 1,100명, 그래서 단독으로서는 840명의 회사 규모가 됩니다. 사명의율의 단총, 이것은 분부항設置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은 열정, 파랑은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줄전은 그 중국의 옛날 단나라의 시인 드보의 시에서 장업자가 인용을 해서 명명했습니다. 단총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친숙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것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난센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잔독궁을 견학했을 때 그 가이드 아저씨가 제 명함을 보면서 단총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르겠다 했으니 아저씨께서 이것이 단총이라 해가지고 금정의 점화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그때 절이나 고래, 금이는 최고의 장식이 단총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인데 우선은 백화점, 쇼핑센터, 그래서 각종 레스토랑 비롯한 상업공간, 그래서 철도역, 공항, 지하가든지 그러한 퍼블릭 공간, 그래서 오피스, 쇼룸을 비롯한 비즈니스 공간, 그래서 전람회, 박람회 등의 이벤트 공간, 그래서 병원, 개호시설, 아니면 호텔 등의 호스피탈리티 공간,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의 문화공간, 이렇게 모든 공간 영역을 대상으로서 사람과 물건, 정보가 오고 가는 사회교육 공간의 창조를 통해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단세사의 활동 테마입니다. 솔루션 리포트 해가지고 설계 업무에 관한 노력인데 단순사에서는 2001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ISO 14001 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을 취득해가지고 환경 배려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첫 번째가 리사이클, 재활용 제로, 둘째가 경제지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리유스, 재사용 설계,
그러니까 리뉴얼든지 그럴 때 모든 것을 던지는 거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 설계, 이것은 문화공간, 박물관하고 있는 관계로서 이것도 항목으로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설계, 이것은 단차나 모서리가 있어서 위험한 그러한 다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전을 우선한 그런 설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공간 설계, 이것은 실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 안 하도록 지정된 소재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에너지 절약 설계, 이것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누구에게나 선량하고 공평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이것을 인간 아니고 환경에 확대를 하면 나머지 7개 요소는 다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단체에서는 설계 사업, 디자인 사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설계의 하나의 예로서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푸드코트가 푸드코트에 숍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객석이 있어가지고 둘레 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본적인 전전, 그래서 벽들의 소재는 공간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바닥이나 집기에는 안전 설계, 미끄러지 않고 모서리가 없는 안전한 설계를 여기서 실시하고, 그래서 조명기구도 환경 효율이 좋은 조명기구의 사용,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설의 매비 휴게실입니다. 이 휴게실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하나입니다만, 여기서는 매비 시트, 그래서 안쪽에 있는 2개 문이 보이지만 거기가 수유실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화장실이 있고, 다 이거 휠체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큰 것은 수유실 이용 시에 아이들이 자분하지 않도록 일러스트를 여기서 그렸습니다. 이러한 군리를 하면서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도 옵니다. 그러니까 사인 시스템에서도 보기 쉬운 니네티는 디자인하고, 그래서 외국어 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동로 정보, 그래서 지역 정보에 대해서도 디지털 사인회를 사용해가지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놀이터이고, 여기서 안전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구 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자재의 발생이 없지 않은 거 하고, 그래서 포스터 판을 대신에 이거 디지털 사인을 제공하고, 바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문에 아이들이 손바지 끼는 것을 방지하는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배려 레포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작성하고 이것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사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사의 기업 경영 이념으로서 UD의 정의는 풍요로운 사회와 생활의 실현에 공헌해서 고객과 함께, 사원과 함께,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 공간 디자인이 프로페셔널로서 계속 존재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R 판침과 환경 판침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컨셉에 기초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선량한 디자인에 임하다는 것을 정의하는 UD입니다. 그래서 왜 UD를 금이 없이 요구하는가? 이것은 단체사의 넓은 공간 영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들 공간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간 디자인은 이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을 매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이 전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자나 동선의 안정, 그러한 공간적 물리적인 측면에 배려한 하드의 유니버설 디자인, 설명이나 해설, 사인 표시 등 전달에 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한 소프트의 유니버설 디자인. 또 하나는 안심감이나 기대감, 때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측면의 배려를 고려한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 세 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갖추어서 광범위한 이용자의 입장에 가장 바람직한 공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단체사의 상업 디자인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손님이 많이 와주면 좋겠다. 이용자 쪽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또 가고 싶겠다. 이 두 개의 동기를 접발시키기 위해서 기분 좋게 언제 와도 즐거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단체사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연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사례인데 마음을 담은 그 대접의 공간을 만든 헌혈센터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쿄 중간에 그 오피스 거리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하는 사회인들이 타겟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입니다. 그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주 여유롭고 느긋한 라운지적인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그 완만한 코스널 가진 조스 카운터까지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안쪽에서 기대 공간에 대해서도 느긋한 환경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넓은 공간 디자인은 이 대기 공간하고 그래서 여기가 제혈제야인데 제혈 코너도 그 여기서는 서로 마주보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없는 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곳은 도쿄 헌혈센터의 거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다음은 이곳은 오사카의 헌혈센터입니다. 이것은 오사카 남바라는 장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곳에 맞춰서 역동적인 부드러운 그 곡선을 다양한 카페 같은 그러한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고층에 위치하여 벽에 자석을 해서 그 조망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테리어 디자인 하나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테리어 디자인 교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VVR라는 증상입니다. 그 재혈증에 기분이 나빠지고 심할 때는 기절해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에서는 그 VVR가 줄었다고 그 예습자 사람부터 듣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겠으면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디자인 사례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아주 패셔너블한 쇼핑센터의 화장실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 도쿄 시부야의 히카리 안에 있는 싱크라는 패션별의 화장실 사례입니다. 스위치룸이라고 해가지고 6층에 걸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하 2층하고 왼쪽이 지하 2층. 그래서 왼쪽이 지하 2층이고 오른쪽이 5층. 근데 지하 2층은 어머니하고 아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5층은 스위치 라운지 해가지고 어른이 여성들의 배려한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부야역 주변은 특히 육아 지원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 박정이라는 것이 사회적 요구로서 있었습니다. 이것에 응하는 동시에 그 육아의 즐거움,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 이 시설입니다. 지금 왼쪽 스위치 리빙이라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이의 그 커뮤니케이션 룸인데 이 안에가 이 사진입니다. 여기까지는 매미 휴게실까지는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유실이고 영유아 고치대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분유를 데우거나 분유병을 씻을 수 있는 이것이 싱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어린이 전용 그 화장실도 갖추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그 증실한 매미 휴게실 존재라는 것은 육아중의 어머니의 활동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그러한 시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밑에 저건 지하 3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다기능 화장실. 이것은 완전히 바리아 프리의 기능을 갖추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멋진 디자인이 되고 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바리아 프리 기능을 갖추어 여기에 베비 시트, 베비 매트도 있고 그래서 여기 사인이 있는데 멋진 사인이지만 여기는 점자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성의 즐거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부 유층에 걸치는 그 화장실이지만은 집마다 디자인 컨셉을 바꾸고 그래서 이러한 연출을 하고 충분히 그 유니버설 디자인 기능을 갖추면서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인천에서 4년 전 2012년 10월에 오픈한 그 쇼핑센터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계를 한 시설인데 이 시설은 개발 콘셉트, 시설 콘셉트,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그래서 외장 디자인, 그래서 일본의 UD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노하우를 가지고 디자인 감수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열린 이미지로서 오픈한 이미지로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쉬운 그러한 연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에 쇼핑몰이고 여기는 숲이 산책로라는 디자인 컨셉을 만들고 낮에는 자연광이, 밤에는 관저주머니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는 개척한 그 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있는 보이드 공간인데 이것은 고정 환경으로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미지로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변면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승강기 위치, 그래서 화장실 위치 다 그 UD에 이거 해서 검증도 하면서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화장실 디자인 컨셉인데 화장실에도 그 정관 디자인 컨셉에 대응하는 컨셉을 설정해가지고 디자인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변면도입니다.
네, 일본에서 일본 사무시설에서 진행한 그 수법을 여기서도 도입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닭이는 화장실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인데 이것도 휠체어로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보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어린이 전용 화장실하고 뒤쪽에는 베비 휴게실, 이 안에는 수유실 2개, 그래서 베비 시트, 기저귀 교환대.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 아이의 놀이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생기구들은 다 일본에서 사용한 것을 일단 참고로 냈습니다. 이것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휴게실, 여기 놀이방가 보이지만은 앞쪽에 홀 공간을 만들고 아메니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비 휴게실 안내입니다. 이 사인 그래픽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악셀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벤치를 놓고 아메니티 수준을 높였습니다. 어린이 화장실은 성인용 화장실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에 속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유도하는 사인 관계의 용소성을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인의 기초메타는 몰 공간에 있는 정강 안내 사인과 유도 사인. 그래서 벤치하고 안쪽에는 인포메이션 카운터. 다음은 상호시설은 아니지만은 의료시설로서 건진센터를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에노에 있는 건진센터로서 원래는 나라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서 프로화를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그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보시다시피 그 낮은 공간 효율과 그래서 기존 낡은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크고 그래서 사무적인 그 서비스 수준이 낮은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책으로서는 일단 회유성의 공지서를 반립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가 중간에 대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다 여기서 기다리고 그래서 진찰실, 검사실에 여기서 다 갔는데 이 순서는 뭐 이 선생님들 그 페이스에 따라서니까 아주 동선이 남녀 그래서 다치고 아주 그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남자 대기 공간, 여자 대기 공간 나누어서 그래서 회유동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전용 대기 공간에는 여기에 부인과 관계의 검사실 여기서 모여서 여기 집중시킴으로써 동성애 그래서 또 하나는 아텐던트 방식으로서 여기 나와서 이거 하면은 다음 여기서 대기하면서 진찰을 검사를 받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화장실의 개선. 이것은 뭐 보면 아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낡은 병원은 아주 나쁜 이미지의 화장실 많은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합쳐서 그 면적도 넓혔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인상에 맞는 공간 디자인에 주력을 했습니다. 방문하는 고객들이 제일 처음 하고 마지막에 보는 것은 시설의 얼굴이 되는 엔트런스 공간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공간으로서
달박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아텐던트 방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의식 개혁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집계율 1.5배로서 늘어졌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검진설이면은 고객들은 역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환경 디자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으면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에 의한 유도. 빛이 회유에 명확한 그 도표로서 작용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그 부드러운 빛이 공간 전체를 감싸는 그러한 빛이 마음을 변화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소재의 숯입니다. 숯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정결감이 있는 그 세련된 그 하얀 공간 속에 디스플레이에서 산진적으로 흑색의 숯을 배치를 했습니다. 숯은 그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러한 디스플레이로 선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화이트에 도장 안에 숯이 가루를 섞여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역 분경이라고 외노의 그 모티브로 나무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노는 그 에도 시대에 절하고 숲이 많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나무의 요소를 기비주얼로서 사용해가지고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층은 화이트톤의 공간이고 2층은 나무를 사용한 따뜻한 느낌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일하는 스태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방 의료시설을 실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갖는 힘은 불가결합니다. 동시에 그 의료시설에 빼놓을 수 없는 호스피탈리티를 위해서도 디자인과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마음은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탄세사의 유니버설 디자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탄세사에서는 일본 NPO 유니버설 이벤트 협회가 주재하는 유니버설 캠프인 하치조지마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참가시키고 그래서 사원들의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다이버시티를 갖춘 방식으로서 은연때는 하치조지마라는 섬에서 연령이나 장애의 유무,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참가자들이 100명 이상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치조지마의 풍부한 자연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장애자 사람들도 정상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논의를 하고 놀기도 하고 식사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2박 3일로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올해는 우리 회사원들 디자이너들도 같지만 10명 참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뭔지 깨달음을 가져서 돌아와주면은 앞으로 그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이 디자인이 귀가 안 듣긴 사람의 어떤 영향을 되는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세사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유니버설 디자인, 소프트웨어 유니버설 디자인은 물론 마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탄세사를 앞으로도 지향합니다. 아주 서투른 한국말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택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디자인, 체험을 통한 사회적 배려라는 주제로 한국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김정현 팀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정현 팀장님께서 소속되어 계신 NTS는 저시력, 전맹, 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사용 가능한 웹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널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차별 없는 웹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김정현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은 서로 다른 공간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다르다는 것이 한계가 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이 되는 것. 웹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신체적 상황 또한 불가능이 아닌 단지 조금 다를 뿐이기에 웹은 이것을 한계가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 고민이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 전에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가를 꼭 함께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의 날씨입니다. 서울 지역 기온 7도 구름 많음입니다. 그래도 웹에서는 볼 수 없는 이미지를 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전맹이나 저시력 장애가 있는 전문 테스트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이용해 본 뒤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더 나아질지 개선 의견을 주고요. 또 그런 의견들은 서비스에 적극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 외에도 웹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더해질 때 웹으로 향하는 문턱은 점차 사라지고 웹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다면 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이버. 안녕하세요.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 접근성 팀의 김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를 짧게 인트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디자인, 체험을 통한 사회적 배려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오버뷰, 들어가기 앞서 전체 우리 사용자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도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전체 249만 명의 장애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1%는 지체장애인 분들이십니다. 지체장애의 48.5%는 후천적 질환, 49.4%는 후천적 사고에 의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97.9%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지체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장애 사용자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기준 13.1%, 2060년도에는 40.1%에 육박할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 접근성입니다. 웹의 창시자이자 그리고 W3C 디렉터인 팀 버너스리 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림을 보시면 잠깐만요.
그림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의 정도도 서로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들은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 용이성, 경고성이라는 그 네 가지의 큰 핵심 지침을 사용해서 이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정보 접근성 지침입니다. 현재 모두가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PC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1.1 그리고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2.0 그리고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이 제작되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국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24가지 항목 중에 5개에 해당되는 항목을 이 항목이 필요한 사용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입니다. 전맹 사용자분들이십니다. 잠깐 집중하시는 과정에서 눈을 한번 살짝 감아주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전맹 사용자분들은 시력이 재료에 가깝고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분명히 눈꺼풀 밖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 안에 마우스 커서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대신에 키보드의 탭키나 그리고 키보드의 단축키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PC에는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시각 대신 청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브레이커 같은 점자 단말기를 통해서 촉각으로도 정보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화면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접근성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톡백 기능 그리고 iOS에는 보이스오버와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시각 대신에 소리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전맹 테스트 엔지니어 분이 페이스북을 탐색할 때 페이스북에서 보십니다. 보통 JK를 누르면 이렇게 뉴스피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전 다음 이렇게 뉴스피드로 메인 랜드마크 소식 옵션 버튼 축소된 하위 메뉴 백 창의 링크 헤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댓글을 달고 싶다 그럼 여기서 C를 눌러서 댓글을 입력하세요. 편집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잠깐 멈춰주시면 여기 보시면 작은 화면에서 저희 전맹 테스트 엔지니어 분이 키보드의 탭키나 아니면 단축키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의 음성이 들리셨죠? 그 여자분의 음성은 스크린 리더의 음성입니다. 그 스크린 리더의 음성은 화면에 보이는 정보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위 메뉴, 링크, 버튼 그리고 아까 그 편집장과 같은 요소 정보들도 함께 읽어주게 됩니다. 모바일도 함께 잠깐 살펴보실까요? 전체 서비스 링크 대선 정치 경제 연예 사회 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 손가락 제스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메뉴들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면서 메뉴 정보를 읽어주고 링크가 있으면 링크가 있다는 정보들도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만 잘 설치하면 모든 정보들이 언제나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읽어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보셨던 날씨 이미지와 같은 것, 네이버 날씨 이미지의 사례를 보시면 지금 이미지 태그의 알트 속성에 대체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무것도 없죠?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는 스크린 리더가 이 대체 텍스트가 없는 부분을 건너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 취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정보가 필요하신 전맹 사용자분들은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미지 태그에 alt 속성에 대체 텍스트가 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사용자들은 소리로 이 대체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디자인 산출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양하게 만들어진 산출물들은 어떤 소리로 사용자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형태는 텍스트 형태입니다. 숫자 정보와 그리고 그 캐릭터 데이터들이 함께 결합된 그래픽 텍스트의 이미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숫자와 의미가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대체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치 정보를 여기 보시면 수치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그림과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수치 정보의 의미와 그리고 수치 정보의 단위 정보까지 명확하게 대체 텍스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된 형태입니다. 배너 이미지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무의미한 스타일의 배경 이미지와 그 위에 유의미한 텍스트 이미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의미가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모두 다 대체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사용자들이 보더라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리로 정보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요약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저시력 사용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력이 불편한 사용자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를 가지신 또 색각 이상을 가지신 사용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13.1%에 해당되는 고령화에 따른 시력 저하, 그리고 일부만 보이고 일부는 잘 보이지 않는 시야 장애의 불편함, 그리고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기 어려운 정녹색맹, 그리고 모든 색상을 다 구별하기 어려운 전색맹의 불편함을 가진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PC에는 화면 획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돋보기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면 획득 소프트웨어와 돋보기 기능으로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차트와 그래프의 달력 등을 디자인할 때는 색상으로만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비 화면에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굵기의 패턴의 선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단순한 모양의 기호로 각각의 패턴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직접 기호나 선을 가르치는 레이블들을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각각의 직접 가르치는 레이블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차트의 그래프의 라인들이 서로 다른 패턴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여기서 색상을 뺀다 해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콘텐츠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이웃 간의 콘텐츠는 테두리와 구분선, 그리고 서로 다른 무늬와 명도 대비와 간격 등의 시각적 구분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의 지하철 노선도의 사례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이고요.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3호선과 9호선의 채도 명도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라인들이 구분되기 힘든 색상들이 교차하는 환승 지점 같은 경우 한 화면에 보이게 되면 색각 이상자들은 그 데이터를 변별력 있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지하철 노선도를 디자인한 디자인팀에서는 색양 모드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색양 모드를 선택하면 전체가 다 바뀝니다. 저는 그냥 동그라미만 우선 가져온 거고요.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면 좋을 텐데 우선 이렇게 그 이전에 있는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그 각각의 환승 지점에는 점으로만 표현되어 있던 정보들이 각각 노선 정보와 외곽선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 확대를 통해서 저시력자나 아니면 시야장애, 그러니까 그 저시력자의 분들도 명확하게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이상으로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텍스트 폰트가 18포인트 이상 또는 14포인트 이상의 굵은 폰트를 사용하거나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텍스트 콘텐츠는 3대 1까지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만들 때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는데요. 예,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좀 죄송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명도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는 보이지 않는 디자인인데요. 가끔 이제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예술혼을 불태우시는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런 반투명한 디자인을 선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접근성 디자인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잘 정리되어 있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밑에 있는 명도 대비 관련 사이트들은 디자인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한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운동장애 사용자들입니다. 저희는 이 사용자들을 손운동장애와 중증운동장애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손운동장애는 일반 마우스와 키보드의 정교한 사용이 어려운 케이스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트랙볼과 한손 키보드와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어시스티브 터치와 같은 모바일의 접근성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운동 장애 사용자분들은 전신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목 이하의 신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들로 저희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마우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특수안경과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헤드 포인터와 비키 키보드, 키가드와 같은 보조기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스위치 제어 기능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장애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접근성 항목 중에 하나는 키보드 사용 보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컨텐츠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분명하게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은 마우스 스크롤만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을 두고 키보드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키보드로도 확대 축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소는 전맹 사용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들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서 제가 페이스북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여자분의 보이스오버 그 스크린 리더의 음성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크린 리더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저희 테스트 엔지니어분이 키보드의 탭키나 단축키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모습을 제가 짧게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오픈캐스트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순차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 이외에 이렇게 캐스트보드 팁이나 키보드 사용 팁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키보드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사용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챕터 3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과 글과 그리고 영상만으로 사용자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인터뷰로 그 불편한 사용자의 인터뷰로 이러한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좀 더 실제 직접 체험을 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을 통한 경험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정자역 네이버의 그린팩토리 라이브러리 2층까지 오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접근성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요. 이 체험 공간에 오시면 전맹 사용자들을 위한 싱크브레일과 같은 점자 단말기 그리고 아까 스크린 리더의 음성 기억하시나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헤드셋 그리고 저시력 사용자들을 위한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손운동 장애를 위한 한손 키보드와 트랙볼 마우스 그리고 중증운동 장애 사용자들을 위한 헤드포인트와 비키 키보드 그리고 iOS의 접근성 메뉴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접근성 메뉴를 사용해서 실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체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자역 네이버 그린팩토리까지 모두 이동하시기는 다들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접근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오프라인의 디바이스의 경험을 온라인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널리 사이트에 오시거나 아니면 naxnaver.com으로 오시면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디바이스의 체험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의 접근성 기능들을 좀 사용해서 모바일 체험도 지금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온라인 장애 체험입니다. 화면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시간이 되면 짧게 저랑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링크 클릭. 들어오시면 NAX는 저희 BI 이름이고요. 저시력, 전맹, 손운동장애, 중증운동장애 사례를 놓았습니다. 전맹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저희는 이해하기, 체험하기, 그리고 소감 남기기의 3단계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각각의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의 체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맹에서 지금 체험하기 3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 보시면 점자 달말기에 대한 체험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문자 입력 편집 창. 디자인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점자들이 직접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손운동장애의 체험하기 3. 체험하기를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한손 키보드와 트랙볼 마우스가 보이십니다. 사용하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한손 키보드와 트랙볼 마우스가 보이시고요. 저쪽에 지금 가상 커서가 지금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트랙볼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커서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운동장애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아무거나 체험을 하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빅키 키보드의 사례가 보입니다. 빅키 키보드의 사례가 보이고요. 헤드 포인트가 없으신 분들은,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입에 볼펜을 물고 정보를 입력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볼펜을 물고 입력해 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고요. 방문록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아마 15,000여 건의 체험 후기들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체험관에서는 6,373개가 지금 쌓여져 있네요. 여기는 한번 들어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장애 체험입니다. 저희가 웹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가이드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 테스트도 진단하면서, 그리고 국가에서도 아마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은 많이 지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배포 주기도 짧거니와, 그리고 모바일 접근성 자체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이 접근성이 지켜져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의 메뉴를 이용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기획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모바일 장애 체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저시력은 돋보기 확대 기능, 그리고 전맹은 톡백과 보이스오버 기능, 손운동장애는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 중증운동장애는 스위치 제어 기능을 통해서 모바일 장애 체험을 한번 저희가 마켓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NAX라고 입력하셔서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QR코드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체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체험관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정자역, 네이버 그린팩토리 라이브러리 2층에 오시면 아까 그 박스 공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체험 공간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환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손 키보드와 트랙볼 마우스가 보이고요. 여기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헤드 포인트가 있고 빅키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브레일과 같은 점자 달말기가 있고요. 지금 이 친구는 그 스크린 리더의 음성을 들으면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저희가 이런 체험을 운영하다 보니 특히 학생분들이 가장 열렬하게, 그리고 가장 재밌고 적극적으로 체험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후기들을 많이 남겨놓으셨는데요. 좀 더 일찍 이런 체험을 했더라면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해 드렸을 텐데, 이렇게 철든 소감들도 남겨놓으신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웹 접근성 체험 부스는 지금 당장 그 공간을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이동하실 수가 없으니 저와 함께 살짝 영상으로 돌려보시겠습니다. 웹 접근성 체험 부스는 장애가 있는 특별한 사용자들의 웹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4가지 유형의 웹 환경을 체험해보세요. 다양한 시야로 웹을 보는 저시력 시각장애 체험, 들리는 웹을 사용하는 전맹 시각장애 체험, 단순한 손동작만으로 웹을 사용하는 손운동장애 체험, 손대지 않고 웹을 사용하는 중증 운동장애 체험. 여러분의 작은 이해가 더 넓은 웹을 만듭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기 보이는 모든 출연자들과 나레이션의 목소리는 저희 팀원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팀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일련의 작업들을 위해 고생했던 저희 팀원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용자 체험 후기입니다. 체험을 마치고 난 15,000여 건의 피드백들입니다. 처음 체험을 하시면 상당히 신기하다, 재미있다는 반응들이 많으셨는데요.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평소 생각지도 못해봤던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이해로 더 넓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잊혀질 만할 때마다 꼭 체험해봐야 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런 경험을 별로 할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주변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색약인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 방면의 웹 디자인을 기획하는 중인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미리님, 저는 적색, 녹색 색약을 가진 아이입니다. 경험해보니 이런 것도 있나 싶네요. 이준범님, 신기하네요. 저도 오른쪽 눈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다니 좋네요. 김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장애인의 기분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겠습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의지를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웹 환경이 특별한 분들에게는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신혜님이 이렇게 자기 직무에 투영하셔가지고 실행 계획을 여기에 남겨주셨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This is for everyone.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팀 버너스리 경이 이야기했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설명해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PC 웹과 모바일 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정보 접근성 지침은 사용자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모바일 체험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이러한 장애 체험 인식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직군 종사자분들입니다. 이러한 직군 종사자분들이 불편한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PC 앱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 PC 앱과 모바일 앱 서비스가 많아진다면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공감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너지가 이 사회적 배려와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정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는 멀리 있는 사용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고등학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 오른쪽 눈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 주신 김하나님이나 적색, 녹색 색약장애가 있다고 하셨던 이준범님, 김준범님 같으신 분들, 우리 주변에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저희는 3개월 후면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접근성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널리 사이트에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블라인드 매뉴얼, 그리고 불편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는 아티클과 같은 컨텐츠들을 가져가셔서 널리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